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단이라는 책입니다. 론 무어라고 제가 일전에 소개드린 머니라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론 무어가 상당히 이른 시간에 백만장자가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자기계발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볼만한 것들이 많아서 론 무어의 좀 저작들을 좀 읽고 있는데 머니도 읽어봤고 레버리지도 읽어봤고 이렇게 결단이라는 책도 읽어봤는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 위에 문장이에요. Start now, get perfect later. 발음이 구렸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하라 그리고 나중에 완벽해져라는 내용인데 이 안에 이제 본문에 번역된 거 보면 좀 이 내용이 더 적합하다고 봐요. 작게 시작하되 나중에 완벽해져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할 때 좀 더 준비도 많이 하고 장비도 사고 뭔가 좀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상태에서 좀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깔끔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일단 시작해라. 작게 시작하고 가볍게 시작하고 책임감을 적게 가진 상태에서 부담 없이 시작하고 점점 하면서 의사결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잘못된 결정, 옳은 결정, 좋은 결정, 중간 정도 결정, 보통 결정, 나쁜 결정 뭐 이런 결정들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해나가면서 점점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나은 결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의 지점에 다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점점 더 완벽해져라. 나중에 더 완벽해져라. Get perfect later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단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론 무어가 정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그런 삶을 통해 비추어봤을 때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미루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단이라는 책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자가 나와 있는 게 사자의 결단력 그런 걸 배우고 싶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뭔가 명품의 그런 그 로고 같기도 하고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론 무어 나와 있습니다. 30살에 불을 거머쥔 젊은 백만장자,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 이런 거 읽으면 좀 자괴감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30살에 취업을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장사도 하고 하다가 이제 취업이 늦어졌는데 어찌됐든 제가 취준생으로 막 회사 들어가지 할 때 론 무어는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라는 생각 좀 자괴감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배울 점이 많으니까 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막 사업도 하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본주의 원리도 깨닫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면서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에 다가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어서 아마도 미루어 보건대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좀 경제적인 자유에 다가서는 인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많이 했다는 걸로 보여요. 누적적으로 뭔가 이어져서 쭉 봐야 되는 그런 책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발췌독을 하셔도 상관없는 어디를 보셔도 문제가 없는 그런 책인데 결단에 대한 내용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결정을 하는 그런 원리 그리고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되고 빠르게 중요하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잘 사례를 통해 나와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실게요. 완벽한 때라는 건 결코 없다. 우리는 완벽주의를 마치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명예의 훈장인 듯 생각하고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응시자들에게 약점이 있는지 물었을 때 가장 흔하게 듣는 대답 중 하나가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이 말은 약점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칭 완벽주의자인 응시자들은 저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맡은 일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라며 완벽주의를 중요한 장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들을 뽑으면 반년 뒤 회사를 떠난다. 반면에 이렇게 회사를 금방금방 떠난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게. 그들은 정해지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단계에서 여기 보실게요. 그렇다. 계획하고 준비하라. 하지만 지금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직업적, 개인적으로 탁월해지기 위해 일단 노력하라. 정말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완벽한 때라는 건 결코 없고 그 타이밍이 설사 오더라도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던 거 하게 되면 막상 환경은 또 많이 바뀌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들을 일단 차치해 두고
일단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북튜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책을 읽고 이거의 좋은 점을 내가 설명을 해줘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핸드폰 꺼내 들고 영상도 촬영해보고 편집도 뭐 편집 프로그램 아무거나 가져다가 한번 시도해보고 올려보고 사람들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좋은 점들은 이제 강화해 나가고 안 좋은 점들을 좀 덜어내고 고쳐 나가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고 하면서 말이죠.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 일을 계속할 때보다 시작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뜸들이기를 할수록 시작하기 더 힘들어진다. 움직이는 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휴식을 취하는 몸은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관성을 보인다는 거죠. 일을 미룰 기회를 찾지 말라. 그랬다가는 일을 시작하기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찰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움직이지 않다가 어떤 임계점에 이르러서 마찰력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은 관성이 있어가지고 하던 걸 계속 하던 끝에 하는 그 경향을 정말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뜸을 들인다는 것은 내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해서 나는 뜸을 들일 수밖에 없어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더욱더 나중에 완벽해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더 현명한 결정이고 빠른 결정이고 무엇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결정은 최종 결정 아닙니다. 죽는 결정 아니에요. 마지막 결정, 인생의 마지막 결정 아닙니다. 항상 또 다른 발전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거나 전에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결정 때문에 죽고 산다는 생각은 버려라.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신속히 고칠 수 있다. 생각보다 빨리 나쁜 결정을 좋은 결정으로 만들 수 있다. 좋은 결정으로부터 나쁜 결정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좋은 결정만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도 생각하는 것처럼 늘 효과가 있지는 않다. 나쁜 결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다. 그것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이다. 이런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한 좋은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다. 우리가 많이 해볼수록 더 잘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정말 결정도 많이 결정을 해볼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게 당연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의 경험의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든다고 해봐도 많은 투자를 경험한 인생에서 물건을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매수와 매도를 거듭하면서 뭔가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내가 어떤 거를 매수할 때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석할 때 다른 부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잠깐만. 지금 내가 분당에 있는 이 집을 살려고 보는데 판교에 있는 집과 구조나 인프라가 비슷하네. 근데 이 분당에 있는 집은 기존의 인프라, 구축의 구도심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판교와 비교할 때 비슷한 인프라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네. 여긴 저평가 돼 있다. 여기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정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이죠. 결정의 경험치. 그렇죠? 이 책에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정말 세부적으로 마치 뭐 빨간펜 선생님인 것 마냥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는 조언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압박감을 느낄 때 압박감을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은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을 수용하지 말라. 당신에게 생긴 모든 기회를 수락하지 말라. 한 번에 앱이나 브라우저를 많이 열어놓지 말라. 사회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을 주지 말라. 혼자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비현실적 기대를 갖지 말라. 시작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여기지 말라. 몰입 중일 때는 휴식 때까지 방해를 허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세부적으로 정말 디테일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을 주지 말라.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선택지가 정말 많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진짜 맛집들을 보면 메뉴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보면 메뉴가 정말 많죠.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결정장애에 빠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은 많은 선택지를 주어질 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정말 현명하게 뭔가를 제안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 경우에는 선택의 옵션을 3가지나 5가지 정도로 줄여서 그 사람이 고민하지 않게끔 덜 고민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보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건 중요해 보이지 않건 간에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더 쉽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선 선택의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항상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다닌 목적은 그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결정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잡스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정말 많은 중요하면서도 큰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 뭘 입을지 고민하다가 압박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스티브 잡스 생각할 때 그의 독특한 패션, 평범한 패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계속해서 그 패션을 고수하면서 따르는 그 캐릭터성이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죠.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고 약간 구부정한 느낌으로 공중공중 걸어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잡스가 뭐 PT 할 때 one more thing 하면서 얘기하던 그런 모습들이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잡스가 돈이 없어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던 건 절대 아닐 것이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기가 그 하루 중에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너무 그 신경과 에너지를 소모를 그쪽에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사소한 의사결정들은 아예 다 포기를 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많은 것들을 이제 습관에 의해서 처리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옷도 계속해서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음식만 먹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하는 그런, 하다못해 뭐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떻게 옷을 입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의 얻는 혜택, 에너지의 보존, 그 절약된 에너지, 나의 정력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하는, 더 중요한 것들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방향성,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좀 활용해 볼 만한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나 그러는데, 포기하는 것이 우선 먼저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뭐 미드필더도 하고 골키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그걸 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용인하고서 받아들이고 그걸 아예 내 인생에서 이제 제껴놔야 되는 거죠. 나는 그 부분을 일단 포기했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튜브를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하는 것도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끔 되는 것이죠. 기술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느끼는 압박감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을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허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들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요한 영역에서 복잡한 결정을 더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단순화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정력은, 우리의 신경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오전에 정말 집중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단순화함으로써 그 단순화 자체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습관화함으로써 내 자신의 그런 자동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걸어 다니고 예를 들어 뭐 회사에 출근할 때 어떤 식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단순화해서 습관화해서 자동 반사가 일어나게끔 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이제 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모든 뛰어난 운동선수, 배우,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한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단연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꿈꿔왔다. 이것은 원하는 결과로 이끄는 자력을 일으킨다. 뭔가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머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고 내 운명을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갈구하는 식으로 원하는 것을 볼 때까지 속이지 말라는 사고방식에 빠져라. 당신은 보는 것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이 어릴 때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해. 상상력이 너는 없어. 상상력은 정말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상력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상상력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상상하는 만큼 그만큼 느끼고 깨닫고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뭐 배우가 되고 싶다고 쳐요. 그럼 배우가 되고 싶은데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하고 실제로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강한 상상력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내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마인드셋이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상상해서 시각화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머릿속으로 정말 진짜 같이 느끼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라는 게 은연중에 깔리게 되고 다시 한번 나한테 자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상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상상력을 키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넓은 부분에서의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는 그런 상상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시킬 때도 그런 점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와 함께 뭐 얘기하고 나눌 때 그런 식의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에는 기회비용이 수반된다. 그로 인해 더 생산적일 수 있는 다른 일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 하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비용까지 고려하라. 대가는 항상 존재하며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반대로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을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기회비용을 얼마나 고려하십니까? 생각보다 나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들은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경우에 이 정도까지 기회비용을 생각했어야 됐나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해주면 정말 좋은 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사실은 그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른 걸 샀을 때의 기회비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을 아예 안 샀을 때의 기회비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고 더욱더 좀 실용적이고 내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들로 인해서 나를 좀 더 성공의 길로 이르게 하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론 무어가 이렇게 자신의 비결을, 노하우를 세부적으로 좀 공개를 이렇게 해놓은 책이 어떠십니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실제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독을 정말 권해드립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작게 시작하시고 어떠한 성공을 원하든지 작게 일단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수정과 개선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나중에 완벽해지는 그런 태도, 그것이 제일 현명한 결정이고 현명한 결단이고 이 론 무어라는 저자가 말하는 핵심적인 이 책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